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늦은 시간이 됐습니다. 현재 촬영 시간 10시 30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막 자료 분석이 끝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경기 고양시정입니다. 이 고양시정은 일산 서구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서구 지역입니다. 일산 1동, 일산 3동, 탄현 1동, 탄현 2동, 덕이동, 과자동, 그리고 주엽 1동, 주엽 2동, 대화동, 송포동 이런 지역이 되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김영환 후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김용태 후보가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후보는요 8대 9대 경기도 도의원으로 활동했죠. 그리고 국회 보좌관을 역임하면서 민주당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도지사 당선돼 가지고 인수위원회를 열었을 때 김영환 후보는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요, 이재명 대표의 그런 어떤 친명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특별히 그 대장동 사건에 변호했던 변호사 5명인가 6명인가 아마 당선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김영환 후보도 이재명 대표하고 긴밀한 그런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사람이 당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후보 18대, 19대, 20대 18, 19, 20이니까 12년을 국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3선 의원을 했죠. 아마 그 당시 서울 양천구 을 지역에서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역임하다가 21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22대 나왔는데요. 이분이 19대 때입니다. 19대 때. 그때가 2016년인데요. 제 자료실을 보니까 2016년 8월 2일 날 김용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군인사법. 이 군인사법이라는 것은요, 군인에 대한 관련된 법인데, 예를 들면 국가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고 지방직 공무원은 그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는데, 군인들의 신분과 직위와 모든 것들은 군인사법을 적용하는데, 제가 김용태 그 당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사법을 제가 칼럼을 쓴 기억이 있어 제 자료실에 있더라고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영환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잘 보였는지 몰라도 김영환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김영환 후보가 85,660표를 얻었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태 후보는 73,387표를 얻어가지고 15,273표로 승리했다고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서너 시간에 걸쳐서 이걸 조사해 보니까 이번에는 똑같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73,387표를 김용태 후보가 얻었고요. 김영환 후보는 68,126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용태 후보가 2,261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 이 85,660이라는 숫자는 가짜 숫자 아닙니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진짜 투표 3표에 가짜 투표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예, 그런데 경기도는 대부분 4표에 진짜표 4표에 가짜표 하나를 넣고요. 저 부산 같은 경우는 진짜표 5표에 가짜표 하나를 넣는데, 이 경기 고양시청 김영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마 그럴 거예요. 3표당 1표에 가짜표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김영한 후보가 15,273표로 압승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잘못된 숫자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는 김영한 후보 68,126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도 7387표 나오더라고요. 2261표로 김용태 후보가 이겼습니다. 자, 김용태 후보는 3선 의원을 한 사람입니다. 자, 선거소송해야 되겠죠, 김용태 의원님. 그리고 검찰의 수사 의뢰를 촉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의아심이 들어가는데, 뭐 국민의힘도 캥긴 게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뭐 실책한 게 있나요? 구린 게 있습니까? 자, 지금 이렇게 조용합니다. 지금 4월 10일 선거 끝나가지고 20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래 근성이 그렇죠. 막 냄비 근성이 있어가지고 막 끓다가 푹 식습니다. 자, 이제 5월 9일까지 쇼장을 쳐야 됩니다. 예. 검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프로그램을 압수해서 포렌식을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 우리 같은 서민들은 뭐 알 수가 있나요? 지금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정권이 박탈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격렬하게 저항을 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만 좀 결론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이 시간에 처음 제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 왜 저렇게 가짜 투표가 나왔을까,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관외 사전 투표입니다. 관외 사전 투표, 5일날 6일날 한 투표가 되겠죠. 김영한 후보가 1139표를 얻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김용태 후보가 6,158표를 얻었다고 나옵니다. 무려 4,000표 이상 이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숫자는 가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짜 1139표를 얻었다고 한다면 62.21%를 얻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 합계가요 16,297표입니다. 그러니까 1139 나누기 16,297표 하게 되면은 득표율 62.21이 나옵니다. 그리고 김용태 후보는 37.78%를 얻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관외 사전투표는 63대 37, 62대 38, 64대 36, 65대 35, 63.5대 36.5, 62.8대 37.2 거의다가 그렇습니다. 심한 데는요, 관외 사전투표 더불어민주당이 70%를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가짜 숫자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가짜
투표가 몇 표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그 관내 사전투표의 선거인수가요 16,529표입니다. 선거인수가요 16,529는 선거인수인데 선거인수의 세 표당 세 사람이 표를 그 진짜 표를 하는 경우에 한 표씩을 더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누기 4를 하면 됩니다. 아니면 곱하기 4분의 1을 하게 되면은 어떤 숫자가 나오느냐? 413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가짜 투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1139표에는 4132표의 가짜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김영한 후보가 얻은 표수는 6,007표가 되는 것입니다. 네, 6,007표. 그리고 김용태 후보는 6,158표니까 이 6,007이 진짜 김영한 후보가 얻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맞죠? 4,132표를 빼니까 6,007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합계를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이거 계산을 제가 안 했네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관내 사전투표의 1139표 속에는 4,132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가자동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가자동. 가자동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가자동에서요, 사전투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5일날, 6일날 한 투표가 2,579명입니다. 2,579를 얻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김용태 후보가 1,931표를 얻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2,579표를 얻었대요. 그런데 이 가자동에서요,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4,549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진짜표 3표에 가짜표가 하나입니다. 그러면 진짜표 9표에는 가짜표 3표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인수 나누기 곱하기 4분의 1 하게 되면은 113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김영한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2,579표에는 가짜투표 1,137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얻은 표수는 1,442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자동에서 사전투표에서 누가 이겼느냐? 김용태 후보가 이긴 거죠. 1,931표니까. 2,579표는 가짜표입니다. 결과적으로 얼마를 이겼느냐? 1931에서 1441을 빼니까 결과적으로 489표를 누가 이겼느냐? 김용태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당일 투표입니다. 이 가자동에서 당일 투표는 김영한 후보가 2,564표. 이거는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당일 투표. 그리고 김용태 후보가 2,989표를 얻었기 때문에 당일 투표에서도 몇 표를 이겼느냐? 425표를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가자동에서 관내에서 489표를 이겼고 당일 투표에서는 425표를 이겼습니다. 자,
일산 일동에서는요, 김용태 후보가 당일 관내 사전투표에서 213표 승. 그런데 당일 투표에서는 김영환 후보가 108표를 이겼습니다. 일산 3동에서도 김영환 후보가 관내 사전에서 242표 이겼고요. 당일 투표에서도 김영환 후보가 305표를 이겼습니다. 탄현 1동에서는 역시 김영환 후보가 396표 승. 그리고 당일 투표에서 506표 탄현 1동에서 승. 이렇게 여러분 지역별 아파트 단지별 동별 따라서 후보 성향에 따라서 득표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탄현 2동에서도 김영환 후보가 220표 승. 당일 투표에서도 170표 승. 덕이동에서는 김영환 후보가 관내 사전에서 95표 승. 그리고 김용태 후보가 당일에서는 324표 승. 가자동에서는 관내에서도 김용태 후보가 489표 승. 당일 투표에서도 425표 승입니다. 주엽 1동입니다. 주엽 1동에서는 김용태 후보가 관내에서 681표 승. 당일에서 589표 승. 주엽 2동입니다. 김용태 후보가 관내에서 188표 승. 당일 투표에서 776표 승. 대화동에서는 관내 사전에서 김영환 후보가 130표 승. 당일 투표에서는 김용태 후보가 221표 승. 송포동에서는 김용태 후보가 당일 관내 사전에서 411표 승. 당일에서는 569표 승.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용태 후보가 얼마 이겼습니까? 김용태 후보가 2261표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김영환 후보가 15,273표를 이겼다고 발표했지요. 이렇게 도둑질을 하니 되겠습니까? 지금 4월 10일 선거 끝나고요. 이렇게 지금 조용해요? 국회도 조용하고 정부도 조용하고 국민들도 조용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자,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참정권이 박탈당했습니다. 여러분, 고양시 정입니다. 일산 서구입니다. 일산 서구에서요, 무려 약 14만 명 정도가 투표를 했는데 약입니다. 약 14만 명. 자,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내 표가 도둑당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꽃이 뭡니까? 선거 아니겠습니까? 공직선거법의 선거가 공정성과 투명성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더불당에다가 관내 사전투표, 그리고 국외 부재자 투표, 관내 사전투표 다 도둑질을 해가지고 더불당에다가 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밀어줬는데 국민의힘에서 당일 투표에서 60% 이상 압도적으로 투표를 이긴 사람은 당선이 되고 60% 이하로 떨어진 사람은 당선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 해도 너무합니다, 이게. 여러분, 일산 뭡니까? 사전 관내 투표를 말이죠. 사전 관내 투표 일산 1동 같은 경우는요. 퍼센트가 60.66. 김용태 후보 39.3입니다. 보세요.
60.66 대 39.3. 그러면 여러분 당일에서는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이 속에는 가짜 투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47.3이 나와요. 그럼 몇 퍼센트를 올렸습니까? 13%를 도둑 맞은 거예요. 그러면 김용태 후보는 진짜로 52.6%를 득해야 되는데 13%가 마이너스가 됐죠? 여기 보세요. 원래는 56.6을 얻어야 되는데 39.3%를 얻었습니다. 13%를 도둑당했어요. 그런데 얘는 47.3%를 얻어야 되는데 60.66이니까 13% 플러스가 됐다는 겁니다. 야, 이런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에? 이게 어디냐? 이게 일산일동입니다. 일산일동. 일산일동에서 13%를 도둑 맞았어요. 투표수에. 13%를 가짜 투표수를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47.3인데 60.66%를 넣고, 얘는 원래가 52.6을 득표했는데 39.3으로 조작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얼마입니까? 13% 마이너스.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13%. 더불어민주당은 13% 플러스. 이런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 검찰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팀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포렌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정선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사회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제 권력 지배구조가 돼가지고요. 일당 지배체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끝장입니다. 끝장. 이번에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검찰에 지시하셔서 헌법기관이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하도록 하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국민들이 그런 열정이 없어요. 이제 자꾸 열정을 식어갑니다. 지금 선거를 끝난 지 20일 됐는데요.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잠을 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 역시도 4월 11일, 12일, 13일 그냥 울분을 토하면서 촬영을 했는데 저 역시도 지금 차분해지고 있고 늘 똑같은 걸 반복하다 보니까 참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 국민들이 격렬하게 투쟁하고 저항을 해야 대한민국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부정선거를 막아내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